예, 맹물 오세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해피 맹물 인생 4강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자연 예찬입니다.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 추자. 이 가을 추자는 한문으로 보면 벼화, 변의 불화자입니다. 가을에 벼가 있기 위해서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야 한다는 뜻이고 autumn 혹은 영어로 fall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이고 가을에는 특히 독서를 하는 독서삼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안분지족이라는 것은 자기 분수를 편안히 여기면서 만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족상락이라는 것은 만족함을 알면은 항상 즐겁다는 뜻입니다. 이 가을은 풍성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 가을과 함께 여러분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가을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시는지요? 원래는 과일값이 특히 사과는 금값입니다. 하나에 10,000원을 한다니까 참 어떤 그 격세지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춘여 추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여자의 계절이고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란 뜻입니다. 춘삼, 하륙, 추격, 동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에는 3일 만에, 여름에는 6일 만에, 가을이 되면은 이틀에 한 번, 겨울이 되면은 매일 이 남자의 호르몬이 생성된다는 것을 춘삼, 하륙, 추격, 동매라고 얘기합니다. 남자의 바이오리듬은 8이고 여자의 바이오리듬은 7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16, 그 다음에 24, 남자의 전성시대는 24세입니다. 25세부터 모든 사람은 이제 늙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25세 에다오를 곱하면은 우리가 125세가 정년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는 7입니다. 7주기가 돼서 27에 14, 그 다음에 37은 21, 여자의 전성시는 21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88에 64,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인생은 이제 저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맨스 그레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을 60대 후반에서 나누는 것을 우리는 로맨스 그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7절에 49, 모든 이 여자들은 50살이 되면 거의 이제 폐경 상태로 되면서 그때부터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남성화가 되고 남자는 이 여성화되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는 리듬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춘보 용철이라는 말이 있고 추자 파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보 용철이요 추자 파석이라. 춘 봄에는 보살 여자입니다. 봄에는 여자가 용철, 용철은 녹일 용자고 철은 쇠입니다. 봄의 여자는 쇠를 녹이고 추자 파석이라. 가을의 남자는 파는 깰 파자 돌멩이를 깬다. 그래서 춘여 추남과 여기서 춘보용철이요 추자 파석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봄은 여자의 계절이고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자연 예찬. 햇빛이 밝은 것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 깨끗하고 정직히 살라는 가르침이고 달님이 어둡고 외로운 밤하늘에 밝게 웃는 것은 암울한 세상을 명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바람이 부는 것은 꽃을 피게 하기 위함이며 꽃이 웃는 것은 행복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하심하고 겸손하라는 가르침이다.
구름이 하늘 높이 떠 아래를 보는 것은 지구상의 만민을 굽어 살피기 위함이다. 비가 내리는 것은 인간의 메마른 감정을 죽이고 풍년 들어 서로 정을 나누고 베풀라는 것이다. 겨울에 내리는 눈은 봄에 피어날 새싹을 감싸 얼어 죽지 않게 하듯이 어린이를 따뜻하게 감싸라는 뜻이다. 우주의 삼라만상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듯이 우리도 남에게 이로운 존재가 되자. 이 자연, 햇빛, 바람, 물, 구름, 눈, 이 모든 자연현상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남에게 무엇인가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Nature does not hurry, yet everything is accomplished. 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그 자연의 섭리는 그 법칙대로 오늘 또 규칙적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에 얘기한 Nature calls me라는 것은 자연현상이 나를 부른다. 생리현상이 나를 부른다. 변속하자는 뜻이죠. 자연가가 있습니다. 김인우 작가가 쓴 것이죠.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라. 청산 자연, 녹수 자연, 산자연, 수자연, 산수간 아역자연, 이 의제 자연생, 레인생, 자연로. 다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청산도 절로, 녹수도 절로,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라. 우리는 자연처럼 물 흐르듯이, 바람 부듯이, 구름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필귀토, 모든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바로 본향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집인 것이죠. 그래서 11월 11일은 11, 10일 하면 토가 됩니다. 그날 우리는 빼빼로데이라 하죠. 이 빼빼로데이처럼 이 11자가 이게 두 개가 되는 것이 토, 빼빼로데이가 되겠습니다. 그날을 우리 흘리의 날인데 요즘은 농민의 날 혹은 농어민의 날, 이 토자는 토지를 나타내고 지리, 토양 이렇게 합니다. 또 이 11은 흑토자도 되지만은 위를 크게 하면은 선비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사락 하면 선비사 밑에 마음심자라 하면은 뜻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지사라고 얘기하고, 길자, 이것도 길할 길자, 우리가 입춘대길 할 때 그 길자가 바로 선비사 밑에 입구자입니다. 선비의 입에서는 좋은 얘기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할 길자입니다. 나의 옛날 그 별명이 지강이라 했습니다. 호가 지강이었어요. 뜻지자 물강, 뜻이 강물처럼 흐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맹물 혹은 오아시스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얘기한 대로 옷자, 해조가기 때문에 물을 좋아하게 되고, 세자는 인간 세자 혹은 그 세상 세자, 흑토자가 세 개가 모였기 때문에 지리학을 전공하게 되고,
창자는 바로 태양이 두 개라서 제가 독도 대머리가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이 물장수 낙동강의 그 파수꾼으로서 낙동강 지킴이 1호로서 저는 지금 3년간 이제 물 지킴이를 하고 있습니다. All goes to one place. All are from the dust, and to dust all return이라는 전도서 3장 20절의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흙으로 한 곳으로 돌아간다. 우리 모두는 흙으로부터 와서 우리 모두는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필귀토란 뜻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죽으면은 나는 상행선은 너는 하행선,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우리가 죽으면 생과 사는 영혼과 육체가 붙어 있을 때는 생이고 영혼과 육체가 헤어지면 사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영혼은 하늘로 가고 육체는 땅으로 가고. 왜 그러냐? 자기 원형이고 원점이고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틴어로서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있고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고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 김연자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이 노래 불러가지고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아모르라고 하는 것은 아모레 하는 거죠. 아모레 화장품. 그 아모레 퍼시픽 하는 게 아모레는 사랑이란 뜻이고 페티는 여기는 운명이란 뜻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Love of fate. 운명애란 자기 운명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따라서 하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니체가 얘기한 영원 회귀성의 그 결론이 바로 운명을 사랑하라.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하는 아모르 파티입니다.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것은 카르페라고 하는 것은 잡다, 시즈란 뜻입니다. 잡다. 그 다음에 디엠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란 뜻입니다. seize the day. day라고 하면 오늘이라는 뜻입니다. 현재란 뜻입니다. 오늘 현재를 잡아라. 이 현재가 즐거운 것입니다. 어제도 중요하지만 내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고 오늘이라는 뜻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뜻이고 모리는 죽음, 모탈,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 모두는 생명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면은 이제 깃발 들고 이제 카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노예를 시켜서 뭐라고 외치느냐? 메멘토 모리.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항상 살 때 최선을 다해 살라. 나바호 인디언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를 즐기고 그러면서도 죽음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삶은 무의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자 필멸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 한 소를 읊어보겠습니다. 한산 공술의 공수거 인생사 여부운 평토제 인산후 산적적 월황혼 나목상 두견제 유세제 중인탈. 우리 그 김삿갓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공수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인생사 여부운, 인생의 모든 일은 뜬 구름과 같다. 평토제 인산후 산적적 월황혼. 평토제라 하는 것은 이제 무덤을 다 쓰고 나서 지내는 그 평토제입니다. 제사를 평토제라 하는데 사람이 다 흩어지고 나면 평토제를 지나고 사람이 다 흩어지고 난 후에는 산적적, 산은 적적 고요하고 달빛은 황혼 휘황찬란하다.
나목상 두견제, 벌거벗은 나무 위에는 두견새가 슬피 우는데 유세제 중인탈이라. 남아있는 세상의 사람들, 뭐 아들, 딸들도 되겠지요. 서로 중인탈, 서로 재물을 위해서 서로 다투더라. 돈 있는 집안 보면은 자기 부모가 죽고 나면은 전부 돈 때문에 다 이렇게 다투고 형제간에 불화가 있습니다. 오히려 돈 없는 아버지는 그 자식들이 화목하고 서로 위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인생사 여부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인생사 여부운, 인생의 일은 뜬 구름과 같은 것, 평토제 인산후 산적적 월환공, 평토제 지나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나면 산은 고요하고 달빛만 휘황찬란하네. 나목상 두견제 유세제 중인탈, 벌거벗은 나무 위에 두견새가 슬피 울는데 내가 남기고 온 재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서로 싸움 박질하네. 오늘의 현실을 잘 읊은 시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면서 언젠가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얘기한 이 자연 예찬과 자연을 사랑하면서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잘 살고 그러한 우리 삶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강을 마치겠습니다.